간간이 불어오는 바람이 제법 쌀쌀했다. 남자는 옷깃을 잔뜩 여민 채 집을 나섰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하고 다시 뒤돌아서서 방금 나온 집을 한참이나 바라봤다. 낡은 초가집은 볼품이 없었지만 남자는 한참이나 그 집을 넋 놓고 바라봤다. 뭘 그리 보고 있는가? 깡마른 체구를 한 남자였다. 그는 남자의 친구로 한 손에 농기구를 들고 서 있었다. 뭘 그리 보고 있냐고? 남자가 대답이 없자 친구가 다시 물었다. 집에 마누라가 있는데 혼자 괜찮을까 걱정돼서 그러네. 그게 무슨 소리야? 마누라야 혼자서도. 아. 친구는 뒤늦게 남자의 사정을 생각해내고는 급히 제 입을 막았다. 남자의 아내는 오래전부터 병을 앓고 있었다. 남자는 용하다는 의원이 있으면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 의원을 모셔왔다. 하지만 도대체 왜 아픈지도 모른 채 아내의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다. 친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또 어디 용하다는 의원 찾아보러 가는 건가? 그런 셈이네.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발길을 돌렸다. 친구도 곧 뒤따라갔다. 그런 셈이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인가? 혹시 의원이 아니라 다른 걸 찾으러 가는 건 아닌가? 거참, 이 사람 참 귀찮게 하네. 남자가 가던 길을 멈추고 친구를 한번 노려봤다. 아니, 친구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왜 그러는가? 걱정 안 해줘도 되니까 가던 길이나 가보게. 남자는 그러며 슬쩍 친구의 어깨를 밀었다. 이 친구 이거 못 쓸 사람일세. 자네 정말로 이럴 거야? 그러니까 자꾸 쫓아오지 마시라고. 바쁘니까. 남자는 그런 후 빠른 걸음으로 걸어 나갔다. 친구도 역시 빠른 걸음으로 따라가며 말했다. 나도 집으로 가려면 이 길로 가야 한다고. 그러니까 자네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고. 그럼 먼저 앞서 가시든가. 남자는 잠깐 멈춰서서 친구에게 먼저 가라는 손짓을 했다. 친구는 몇 걸음 앞서 가다 멈춰선 후 갑자기 몸을 돌리며 말했다. 설마 자네 지금 거기에 가는 건가? 아냐. 남자는 딱 잘라 말했다. 하지만 친구는 짧게 한숨을 내쉰 후 말했다.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지금 거기에 가는 길인데. 정말 그러지 말게. 세상 어느 천지에 그런 물건이 있을라고 그러는가? 다 속임수라니까. 속임수든 아니든 상관없네. 그러고 남자는 빠른 걸음으로 친구를 지나쳐 걸어갔다. 친구는 바로 쫓아가며 말했다. 그런 물건이 진짜 있으면 이 세상에 누가 제삿밥 먹겠는가? 안 그렇나? 남자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친구 역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남자의 표정을 잠깐 살펴본 후 말을 이어갔다. 맞지 않나? 내 말이.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그만 돌아가게. 남자는 친구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말했다. 그래, 자네 말이 맞네. 다 맞으니까 이제 가도 되겠는가? 그러고 남자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친구도 바로 따라가며 말했다. 거참, 자꾸 어딜 가려고 그러는가?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집으로 가야지. 나한테 그만 신경 끊게.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넘길 생각인가? 그건 정말 안 될 일이네. 정말로. 친구는 앞서 걸어가던 남자의 손목을 잡았다. 그러자 남자는 걸음을 멈추고 친구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럼 어쩌면 좋겠는가?
내가 뭘 어쩌면 좋겠냔 말이네. 마누라가 저리 아파서 죽어가는데 그대로 보고 있으란 말인가?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는가? 나는 그런 건 모르겠고 어떻게든 마누라를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네. 그래도 그건 아니네. 친구가 더욱 강하게 남자의 손목을 잡았다. 내가 여기서 죽는 거 보고 싶어서 그러는가? 정말 나도 콱 죽어버려야 속이 시원하겠는가? 다 자네가 걱정되어서 하는 소리네. 그래, 그렇게 해서 마누라 살린다고 치세. 그런데 가진 거 다 팔고 나면 나중에는 어쩌려고 그러는가? 다 같이 굶어 죽기라도 할 생각인가? 나중 생각도 해야지. 나는 나중 같은 건 모르네. 일단은 마누라가 살아야 나중도 있는 거니까. 남자는 강하게 친구의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친구에게서 멀어졌다. 친구는 그런 남자의 뒤를 보고 큰 소리로 한마디 했다. 참말로 자네 한심하네. 한심해. 그날 저녁 남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오는 길에 눈이 흩뿌려져 있어 몇 번이나 넘어졌는지 모른다. 하지만 남자의 표정은 밝았다. 그런데 남자의 곁에는 낯선 사람들이 있었다. 두 사람이었는데 그들 중 키가 크고 마른 남자는 사진을 찍어주는 사진사였고 그 옆에 뚱뚱한 남자는 사진사 일을 도와주는 조수였다. 남자는 오자마자 문을 열고 아내의 표정부터 살폈다. 창백한 얼굴의 아내는 남자의 어떤 행동에도 반응이 없었다. 가늘게 숨을 쉬고는 있었지만 그게 전부였다. 남자는 아내를 살펴보며 말했다. 이제 이거면 살 수 있어. 살 수 있다고. 사람의 몸은 죽을지 몰라도 여기 안에서는 절대 안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후 남자는 사진사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조수가 아내 옆으로 다가가 그녀를 일으켜 앉혔다. 하지만 힘이 없는 아내는 곧 옆으로 쓰러졌다. 그러자 사진사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손짓으로 벽 쪽을 가리켰다. 그러자 조수는 아내를 벽 쪽으로 데려가 벽에 기대어 앉아있게 했다. 하지만 아내는 그것도 힘겨웠는지 계속 옆으로 쓰러졌다. 그러자 남자가 다가가 아내를 다시 일으켰다. 조금만 참아. 조금만. 그렇게 아내에게 속삭인 후 남자는 아내를 다시 벽에 기대어 앉게 했다. 그러자 사진사는 부적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는 아내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뭔가 주문 같은 것을 중얼거린 후 아내의 손에 쥐어주었던 부적을 다시 가져가서는 밖으로 나가 불에 태웠다. 다시 방으로 들어온 사진사는 다른 부적을 아내의 등 뒤에 붙였다. 그리고 조수에게 고개를 끄덕여 뭔가 신호를 보내자 조수는 밖에 나가 물을 한 사발 가지고 왔다. 사진사는 손가락으로 그 물을 아내의 얼굴에 뿌렸다. 아내는 물이 뿌려질 때마다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사진사는 그런 아내의 얼굴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남자를 보고 짧게 말했다. 이제 사진만 찍으면 됩니다. 하지만 사진을 찍는 일은 쉽지 않았다. 작은 방 안에 큰 사진기를 놓고 사진을 찍으려니 초점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사진사는 결국 방문을 열어놓고 밖으로 나가 방 안에 있는 아내의 사진을 찍었다. 사진을 다 찍은 후 남자는 사진사에게 가서 몇 번이고 확인했다. 정말 사진이 찍혔는지, 정말 아내가
그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건지를 말이다. 사진사는 퉁명하게 그렇다고 대답을 하고는 사흘 후 사진을 찾으러 오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다. 남자는 사진사를 보내고 다시 아내에게로 돌아왔다. 그런데 아내는 벽에 기대어 앉아있지 못하고 옆으로 쓰러져 있었다. 남자는 아내에게 다가가 다시 일으켜 앉혔는데 뭔가 이상했다. 아내가 숨을 쉬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아내의 몸은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남자는 슬프지 않았다. 이제 아내는 사진 속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이다. 친구는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옛날에 말이야, 이런 식으로 사기를 많이 쳤다네. 무슨 사기? 이 사진 말이야. 사람들이 사진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죽어가는 사람을 찍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사진 속으로 들어와서 이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그런 사기를 치고 다녔다고 그러네. 친구는 사진을 한 장 들어 보이며 그렇게 말했다. 사진으로 영혼이 들어와 그 안에서 사람이 영원히 산다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나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으며 탁자 위에 있는 사진을 하나하나 살펴봤다. 거기에는 영원히 살고자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도대체 누가 사진 속에서 영원히 살 것이란 말을 믿었을까? 정말 이런 걸 믿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렇다니까. 심지어 이미 죽은 사람도 죽은 지 오래 지나지 않았다면 사진 속에서 살 수 있다고 했다니까. 정말이야? 그럼 정말이지. 지금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당시엔 사진이란 것이 낯설기도 했고 거기에 누군가의 간절함을 이용하면 충분히 속일 수 있지. 그럼 이 사진들이 다 그런 거야? 그렇지. 모두 사기에 당한 피해자들 사진이야. 내가 그 사기꾼이 모아둔 사진을 그대로 가져온 거니까. 친구의 말을 듣고 그 사진을 다시 보니 뭔가 마음이 착잡했다. 그런데 가만히 사진을 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설사 그 사기꾼의 말이 맞다고 해도 이 사진이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 작은 공간에 가두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다. 아마도 이 사진 속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답답해 보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다. 물론 다 부질없는 생각이다. 나는 사진을 대충 정리한 후 친구에게 돌려주려다 문득 한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그 사진에는 젊은 여자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 여자는 무슨 병에 걸렸는지 양볼이 깊게 패여 보일 정도로 말라 있었다. 그녀는 긴 머리카락을 어깨 위로 힘없이 축 늘어뜨린 채 앉아 있었는데 금방이라도 옆으로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그런 그녀는 힘없는 눈빛으로 겨우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친구에게 이 사진을 달라고 해서 집으로 가지고 왔다. 달리 쓸 곳은 없었지만 그냥 그러고 싶었다. 나는 사진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잠깐 다른 볼일을 본 후 다시 돌아와서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두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이상했다. 뭔가 이상했다. 사진 속 여자가 이전과 모습이 달라진 것 같았다. 정확히 말하면 사진 속 여자의 시선이 이전과 달라진 것 같았다. 분명 여자의 시선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확신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난 사진 속 여자의 눈을 계속 응시하며 살폈다. 그랬다. 정말 여자의 눈동자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정말이었다. 마치 뭔가를 찾는 듯, 누군가에게 할 말이 있는 듯, 그녀의 눈빛은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다. 놀란 나는 사진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났다.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야?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분명 내 눈으로 봤지만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사진을 집어들고 살펴봤다. 역시 사진 속 그녀의 눈동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눈동자가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다 이번엔 그 여자의 입이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뭔가 말을 하려는 듯 입이 계속해서 움직였다. 나는 그 입모양을 자세하게 살펴봤다. 여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날 여기서 꺼내줘.